2심에서 대폭 감형된 한덕수. 다시 이진관 판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아무래도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줄줄이 폭로하자 이진관 판사도 놀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덕수는 또 한 번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신다는 건가요?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28항 그 주신문의 28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28항으로 질문한 것이 또 이제 그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행정관의 그 특검 조사에서의 이제 말을 다시 인용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요구서 보고서 요약본, 상세본 및 참고자료, 국정원의 신원조사 회복, 경찰청의 세평조회 결과를 취합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아까 요거 바꿔가지고 검증 의견으로서 문제없음 부담, 다소 부담, 문제있음 의견을 최종 검증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마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오는 것이 해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역시 증인이 생각하기에 아까 그런 통상적인 부처 뭐 이렇게 위원회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증인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 예. 신문도 예. 그 처음에 이 서원식 행정관의 진술 내용 보여주실 때도 저도 앞에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 통상적인 네. 절차를 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생략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 때는 경찰 세평하지 말자.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검사장 인사 때는 하지 말자. 근데 이거 네. 인사정보관리단은 아까 이제 증인께 설명하실 때는 네. 약간 이제 뭐 약간 견제라든지 네. 뭐 이런 측면이 다른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문직 경우에도 이렇게 생략을 한 경우, 왜냐하면 청문직은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자세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 수 있는 그런 고위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생략하게 되면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청문직의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국정원, 경찰에 대한 조회 등을 생략하게 하신 경우도 있으신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원인 청문직 경우에도 법원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안 하신 게 아까 전에 뭐 국정원, 경찰청 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사정보관리단도 생략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은 생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계실 때는 없는 것 같고, 네. 국정원, 경찰청은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네. 청문직의 경우에도. 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위 등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건 생략해야 된다는 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네. 뭐 또 기존에 또 자료가 있거나 하면 또 뭐 필요성 여부도 제가 사실 있는 동안 했던 검증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제가 모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양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잠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14항, 15항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돼서 민정수석이 있을 때와 달리 이제 없어지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를 한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견제 기능이 뭐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나누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관리단에서 하던 업무를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냥 하더라도 사실 업무 자체나 절차나 이런 거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평가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사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업무를 기능을 나누는 것도 역시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내가 인사를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어떤 정무적인 선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선언에 본인이 이 부분은 좀
하지 않는다 내지는 소율성 때문에 생략한다 하는 것은 그 정무적인 부담을 안으시는 거지 그것이 저는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면 절차가 뭐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대통령 인사권 보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다가 대통령 인사권이 갖는 아주 포괄적인 헌법적인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뭐 제도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으로 정부적 결정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겠다 하면 그거는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 업무의 어떤 한 축으로서 그런 게 인사 업무가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법학부를 공부할 때 행정법에서 가장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인사권의 행사다라고 이제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 측면에서도 결국 저희 검증도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가장 낮추는 방법으로 행사되는 거였고 근데 대통령께서 난 이런 정무적 부담을 안지만 이 사람을 꼭 이 자리에서 써야겠다. 내 어떤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그거가 뭐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절차에 있어서도 본인이 천명하신 그 정무적 어떤 이점이 있는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 거치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정무적 부담을 대통령이 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거 자체가 위법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35항 관련인데요. 인사 검증이 끝난 후에 그 비서실장에게 증인이 보고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네. 그러면 정지석 비서실장과도 한 달 남짓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지석 비서실장에게 인사 검증 결과를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까? 드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37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그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인사보고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곳은 제가 앞선 증언에서 인사보고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모든 의사결정이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네. 비서실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네. 그런 인사보고만 있었을 뿐이지 인사위원회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군 장성 인사는 네. 그 안보실장님, 비서실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네. 군 장성 인사. 네, 군 장성 인사는 근데 그것도 역시 거기서 승진 대상자가 추려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세평조회 신원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앞선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고위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님 같은 분한테 경찰이 세평을 조회하는 건 솔직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 신원조사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증인이 업무를 실제로 함에 있어서 네. 세평조회라든지 신원조사 의뢰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뭐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인사검증을 잘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업무를 해온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